to that area. The main focus has always been my upper pecs. And the reason 6, come on. 7, good. 8, Orion. 자, 오늘은 윗가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컨텐츠는 신노년역 MK 피트니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기본적인 세 가지 뼈대 움직임,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움직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견갑골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중립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이게 중립. 그 다음에 견갑골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아주는 것을 전인. 그 다음에 견갑골을 이런 식으로 뒤로 모아주는 것을 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것을 거상,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같이 들리는 형상을 상방회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내리게 됐을 때 상방회전된 날개뼈가 아랫방향으로 다시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하방회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흉추의 움직임입니다. 흉추는 척추의 일부분인데 목 쪽에 있는 척추를 경추, 갈비뼈가 달려있는 척추를 흉추, 흉추 밑에 골반 쪽에 달려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합니다. 지금 다뤄볼 부위는 흉추의 움직임입니다. 흉추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말린 형태를 굴곡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껴진 형태를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완골의 움직임입니다. 상완골의 움직임은 팔 뒤꿈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팔꿈치를 몸통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는 팔꿈치가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을 내회전, 몸통이 붙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견갑골을 전인시켜 볼 테니까 나머지 흉추와 상완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전인시키면은 흉추와 상완골은 어떻게 됐죠? 흉추는 굴곡되고 상완골은 내회전 됐습니다. 제가 어깨를 반대로 후인시키면은 흉추는 신전되고 상완골은 외회전 됐습니다. 그래서 견갑골과 흉추와 상완골의 움직임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와 척추의 관계입니다. 이 척추는 목 쪽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고 하고 갈비뼈가 달려있는 척추를 흉추라고 하고 그리고 흉추 밑에 골반 쪽에 달려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하는데 이 경추, 흉추, 요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흉추를 신전시켜 볼 테니까 나머지 경추와 요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흉추를 신전시키면 경추와 요추는 어떻게 변했나? 경추도 같이 신전되고 요추도 같이 신전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흉추를 신전시키면 경추와 요추는 같이 신전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반대로 흉추를 굴곡시키면은 이 경추와 요추도 같이 굴곡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흉추를 굴곡과 신전을 시키면 경추와 요추도 그 움직임에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척추와 골반의 관계입니다. 골반은 요추와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추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흉추를 신전시킴으로써 요추를 신전시키면 요추와 맞붙어 있는 골반도 같이 앞으로 기울여지게 되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이것을 골반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골반이 전방을 향하여 기울여진다고 해서 골반 전방경사라고 하고 그 반대로 제가 흉추를 굴곡시켜서 요추를 굴곡시키면은 골반도 같이 뒤로 눕게 되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반 후방경사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움직임도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흉추가 신전되면 요추도 신전되고 요추가 신전됨에 따라서 골반은 전방경사하게 된다. 그리고 흉추를 굴곡시키면 요추도 굴곡되고 요추가 굴곡됨에 따라 골반도 후방경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의 움직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슴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형근은 근육이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 윗가슴, 중간가슴, 밑가슴으로 나눠집니다. 쇄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윗가슴, 흉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중간가슴, 늑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아랫가슴이라고 합니다. 각 근육의 기능은 근육의 생긴 결을 따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윗가슴은 쇄골 방향으로 상완을 위로 드는 굴곡 기능을 하고 상완골을 내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가슴은
흉골의 방향으로 상완을 수평으로 가져오는 수평 내전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 가슴은 늑연골 방향으로 팔을 아래로 가져오는 신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슴 근육 구조와 기능을 조합해 보자면 전체적인 가슴 근육을 최대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상완골을, 쉽게 말해서 팔꿈치를 흉골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임과 동시에 견갑골도 상완골의 움직임에 맞춰서 전인으로 가야 하고 내회전을 걸어준다면 대형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그 반대 방향인 척추 쪽으로 최대한 가져옴과 동시에 이에 따라서 견갑골도 후인 하강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윗가슴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벤치프레스를 설명드릴 때 후인 하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윗가슴을 타겟팅하기 위한 로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후인 하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근육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인 하강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근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상부 승모, 중부 승모, 하부 승모로 나뉘는데 상부 승모근은 거상의 기능, 중부 승모근은 후인의 기능, 하부 승모근은 하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모근 밑에 있는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은 소능형근과 대능형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능형근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형근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의 결을 보면 척추 쪽으로 약간 대각선 위로 결이 나 있죠. 이에 맞춰서 거상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후인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형근은 날개뼈 아래쪽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척추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방 회전된 견갑골을 하방 회전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배근입니다. 자, 광배근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완골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상완골을 앞으로 나란히 자세에서 뒤로 가져오는 신전 기능, 상완골을 몸통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내회전 기능, 좌우로 벌어진 상완골을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 내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의 견갑골과 흉추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는 첫 번째로 견갑골을 하강시키는 기능, 두 번째로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기능, 세 번째로 견갑골을 하방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후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승모근과 능형근으로 후인 동작을 만들 때 광배근도 보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견갑골이 후인 상태가 되면 흉추 신전도 따라오기 때문에 광배근의 수축이 흉추 신전을 유발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하방 회전과 하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능형근 수축으로 인해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게 되면 광배근도 하방 회전 기능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광배근의 쓰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깨의 하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후인 하강을 만들기 위한 근육과 그 근육이 만들어내는 뼈대의 움직임을 이해했다면 이것들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후인 하강을 연습해야 하고 실제로 벤치프레스에 적용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밴드 스트레칭입니다. Y 레이즈를 할 건데 제가 벤치프레스 영상에서도 이 Y 레이즈를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필요한 모든 뼈대의 움직임을 이 Y 레이즈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Y 레이즈 동작 자체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 두 번째는 흉추, 세 번째는 상완골.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립은 오버 그립으로 잡고 견갑골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거상을 하게 됩니다. 거상을 함과 동시에 살짝 후인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거상에 최대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손을 위로 최대한 높이 올려서 거상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어깨를 거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근육은 상부 승모근과 능형근입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거상 후인, 그리고 이렇게 거상에서 거상 후인으로 가져올 때 개입되는 근육은 중부 승모근과 능형근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거상 후인을 만드는 이유는 능형근의 기능에 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형근의 기능을 남김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후인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상 후인 상태는 후인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예비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상 후인 상태에서 후인 하강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상 후인 할 때 했던 후인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쉽게 말해서 날개뼈 모으는 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팔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갑골의 회전 상태는 하방 회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견갑골의 후인 하강과 하방 회전을 만들기 위해 개입되는 근육은 후인 동작에서는 중부 승모근, 능형근, 광배근이 쓰이고 하강 동작에서는 하부 승모근, 광배근이 쓰입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 날개뼈를 하방 회전시키는데 메인이 될 수 있는 근육은 능형근이고 보조적으로 쓰이는 것은 광배근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후인 하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올 때 날개뼈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완전히 맞닿게 하는 이 느낌이 능형근이 쓰는 느낌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날개뼈의 하부도 척추와 좀 더 가까이 맞닿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날개뼈의 하방 회전에 따른 척추의 변화는 상방 회전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한 흉추의 신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흉추 신전의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강을 너무 하려고 해서 후인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는 광배근이 과하게 개입해서 후인보다 하강을 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졌을 경우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후인이 풀리면서 가슴의 텐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후인을 풀고 후인 하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후인을 유지한 채 후인 하강을 만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갑골의 회전에 따른 상완골의 회전입니다. 견갑골이 상방 회전할 때 상완골은 내회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견갑골이 하방 회전할 때는 상완골이 외회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완골을 높이 드는 만세 동작을 했을 때 견갑골은 상방 회전하므로, 팔을 드는 동작을 했을 때 상완골은 내회전하게 됩니다. 상완골을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했을 때는 견갑골이 하방 회전하므로, 팔을 내리게 됐을 때 상완골은 외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세에서 상완골의 회전의 상태는 외회전이고, 팔을 높이 들게 되는 거상과 거상 후인에서는 내회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후인 하강으로 넘어갈수록 상완골은 외회전하게 됩니다. 돌아갈 때는 역순이 되겠죠? 거상 후인과 거상으로 갈수록 다시 내회전, 그리고 시작 자세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외회전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뼈대의 모든 움직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각도에 따른 타겟 부위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벤치가 플랫한 상태에서 덤벨 벤치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각도에서 저희가 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부위는 밑가슴과 중간 가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클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인클라인의 뜻이 뭐냐면 각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클라인의 종류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로우 인클라인, 그냥 인클라인, 그 다음에 하이 인클라인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인클라인이 있는데, 이 로우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의자를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세팅하는 것을 보통 로우 인클라인이라고 합니다. 타겟 부위는 윗가슴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각도를 더 높여서 45도 정도로 세팅을 하면은 일반적인 인클라인이라고 하고, 타겟 부위는 윗가슴과 전면 삼각근 둘 다 타겟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잡는 것을 하이 인클라인이라고 하고, 주 타겟 부위는 전면 삼각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서 수행을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랑 측면을 같이 타겟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벤치의 각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부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20도에서 30도 사이인 로우 인클라인을 다뤄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인클라인은 윗가슴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벤치 그립을 꼭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능형근 수축과 레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흉추를 최대 신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헬스장의 벤치 프레스가 좀 미끌미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가다가 멈추죠. 벤치 그립이 약간 사포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등이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벤치 그립이 없으면은 흉추 신전을 만들면서 등이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는데, 이 벤치 그립을 통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등이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플랫 벤치 할 때는 이 벤치 그립을 활용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로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서는 이 벤치 그립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우 인클라인에서는 이 벤치가 맨들맨들한 거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20도에서 30도 가량 맞춰주고, 엉덩이도 미끄러지지 않게 각도를 높여줬으면, 이렇게 누웠을 때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거나 로우 인클라인을 하거나 흉추 신전의 정도는 항상 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벤치 프레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흉추 신전을 만듦으로 해서 견갑골의 원활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그 견갑골의 원활한 움직임은 가동 범위를 더 길게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내 가슴 근육을 더 많이 이완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신전을 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흉추 신전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어깨가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빠진 전인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어깨를 다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신전을 최대한 걸어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차렷 자세에서 이 흉추와 견갑골은 똑같이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흉추를 신전시키면은 날개뼈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후인이 최대한 풀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슴에 들려고 하는, 즉 체스트업을 하려고 하는 힘을 최대한 유지해야지 어깨가 빠지면서 밀게 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신전 최대는 어떤 프레스를 하든 항상 최대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벤치가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저희가 눕게 되면은 등이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서 흉추 신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인클라인 프레스에서는 벤치 그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립인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움켜 잡는 그립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그립은 불독 그립으로 잡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 벤치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능형근 수축을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불독 그립으로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자세를 잡기 더 용이하실 겁니다. 그립을 잡았다면 벤치에 누워서 준비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준비 과정 자체는 벤치 프레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벤치에 누워서 어깨를 거상 후인으로 만들어 견갑골을 모아주고 곧바로 어깨를 후인 하강으로 가져와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우 인클라인이 일반 플랫 벤치 프레스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할 때 날개뼈를 하방 회전하는 정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능형근을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인데 가슴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손의 위치는 타겟하고자 하는 근육 부위를 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에서는 수축할 때는 중간 가슴, 이완할 때는 아랫 가슴에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이 이완 시 아랫 가슴, 수축 시 중간 가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타겟 부위도 마찬가지로 아랫 가슴과 중간 가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벨의 위치가 밑가슴과 중간 가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인데 그것은 날개뼈를 얼마나 하방 회전시켰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날개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은 로우 인클라인과 플랫 벤치 프레스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핵심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날개뼈 컨트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깨를 거상 후인 해줘야 됩니다. 거상 후인. 그 다음에 능형근 수축입니다. 능형근 수축으로 날개뼈의 하방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아까 와이레이즈 할 때 배웠죠? 상방 회전된 날개뼈를 하방 회전시켜줘야 되는데 그 하방 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후인 하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올 때 날개뼈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완전히 맞닿게 하는 이 느낌이 능형근을 쓰는 느낌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형근 수축을 하게 되면 흉추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흉추 신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날개뼈가 완벽하게 하방 회전된 상태는 아니고 한 70% 된 상태입니다. 70-80% 정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을 들어서 몸통 쪽으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져오게 되냐면 자, 딱 능형근의 위까지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멈춥니다, 바벨이.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딱 무게중심이 맞아요. 이렇게 능형근 위까지 가져오는 게 언렉입니다, 언렉.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무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무게를 받아야 되냐면 또다시 능형근을 접어주는 느낌으로 무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자세를 만들면서 날개뼈가 70% 정도 하방 회전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서 이제 100%로 만들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바벨이 이제 아랫 가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 때도 마찬가지로 승모근과 능형근의 힘을 바짝 주면서 그대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미는 과정에서는 날개뼈가 약간 상방 회전하게 되면서 밀리게 되는데 이 상방 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은 정거근입니다. 그리고 정거근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전인입니다. 정거근은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의 안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거근의 반대의 기능을 하는 근육은 능형근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근육 모두 견갑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능형근은 척추에 붙어서 후인과 하방 회전을 만들고 정거근은 갈비뼈에 붙어서 전인과 상방 회전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바벨을 밀 때 승모근과 능형근의 강력한 수축으로 인해 날개뼈는 전인으로 빠질 수 없지만 바벨을 밀어내는 동작에서 상방 회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거근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거근의 개입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벨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밀어내는 동작에서
동작에서도 능형근과 승모근의 수축하는 힘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는 동작에서 능형근의 텐션을 풀어버리게 되면 등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전인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근은 미는 동작에서 자동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등의 수축을 최대한 유지한 채 밀어내려고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날개뼈는 알아서 후인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수축과 이완 동작에서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개뼈 회전의 움직임에 따라 바벨의 위치도 수축할 때는 중간 가슴, 이완할 때는 아랫 가슴에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플랫 벤치 프레스에서의 견갑골의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무게를 받고 밀 때 뼈대의 움직임의 방향은 플랫 벤치 프레스와 로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둘 다 동일한데 그 움직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로우 인클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의 준비 자세에서 거상 후인까지는 플랫 벤치 프레스와 동일하지만 이후에 능형근 수축을 통해 후인 하강하는 정도는 플랫 벤치 프레스 시 하는 능형근 수축의 2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무게를 받았을 때 견갑골이 하방 회전하는 정도가 플랫 벤치에서보다 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플랫 벤치에서처럼 능형근 수축을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이 손의 위치가 윗가슴이 아니라 이렇게 밑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슴 전체를 타겟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윗가슴을 제대로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능형근에 다 접어주는 게 아니라 10이 있다면 한 이 정도만 접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뒤,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근육이 윗가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게가 실려있는 손의 위치가 윗가슴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할 거면 플랫 벤치에서도 손을 윗가슴에 두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의 위치가 똑같이 윗가슴에 있지만 상완골이 확연히 내회전 상태에 있죠. 이게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상완골의 회전의 상태를 제가 제한한 것입니다. 각도를 바꿔서 보니 좀 더 와닿으시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더 어깨 라인에 가까워지고 상완골의 회전도 더 내회전 상태에 있게 되면서 어깨 충돌의 가능성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어깨 부상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세이므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벤치를 지금처럼 올려서 진행한다면 전환이 지면과 수직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므로 손의 위치는 윗가슴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상완골은 외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완골이 외회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어깨 관절 안의 공간이 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그만큼 어깨 안정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로우 인클라인 각오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로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영상 마치게 됐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